김 부장은 자신이 퇴직금 사기당한 멍청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. 서울에 내 집 있고 대기업 부장이었던 남자. 남들 보기엔 성공한 중년 소리 들을만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쓸모없는 계약서 한 장과 빈 통장 잔고, 그리고 갚아야 할 대출이 전부였습니다. 그게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. 김 부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을 끙끙 앓고 있었죠. 그러나 생각난 사람은 단 한 명, 논팽이. 논팽이와 마주 앉은 김 부장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. 나 사기당한 것 같아. 순간 논팽이의 발이 김 부장의 정강이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. 야, 내가 뭘 했어? 퇴직금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미쳤냐? 아니, 월급도 없는데 대출 이제 어떻게 갚을 건데? 일자리라도 알아봐야지 뭐.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재수 씨한테 말해. 그게 먼저야. 논팽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. 김 부장은 고개만 끄덕였죠. 하지만 정작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아내 하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일을 배우러 다니는 중이었죠. 그게 약간의 위로가 되기도 했고 반면 더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날 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김 부장은 말없이 밥을 삼켰죠.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숨기기로 하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. 대답은 늘 같았죠. 월급은 200입니다.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이 돈 받고 일하라고? 하지만 뼈아픈 현실에 대출 이자라도 내려면 이것저것 따질 수 없었죠.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220~30을 맞춰주겠다던 처제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일하게 됩니다. 핀테크 스타트업. 그 회사는 ACT 협력업체, 즉 하청이었습니다. 내가 여길 정말 가야 하나. 고민은 머릿속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김낙수는 결국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.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김 부장님? 도 부장이었습니다. 한때 영업 1팀의 라이벌.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. 인연이란 게 희한합니다. 그죠?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네요. 도 부장의 말에 김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 순간 들리는 속삭임. 김 부장님이 왜? 송 과장, 정대리, 권사원. 과거 자신의 팀원들이 그를 어정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한때 잘 나갔던 부장이 이젠 계약서 하나 따내기 위해 도 부장 눈치를 보며 굽신거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. 목에 건 출입증이 점점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. 가슴도 자존심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?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. 그날 밤 그는 무너졌습니다. 갑자기 콩닥콩닥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. 심장이 아파오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. 숨이 막히고 입안은 바짝 말라붙고 귀에선 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. 손끝은 저릿저릿했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. 그리고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죠. 이거 죽는 건가? 거실 한복판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. 그를 발견한 건 아내 하진이었어요. 놀란 얼굴로 달려와 물었죠. 당신 왜 그래? 심장이 숨이 안 쉬어져. 죽을 것 같아. 하진은 바로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. 검사 결과 의사는 말했죠. 심장에 무리는 같지만 괜찮습니다.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. 공황장애 증상입니다.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말에 김낙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.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길 왜 가요? 하지만 조용하던 하진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.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. 누가 볼까 싶어 두리번거리며 들어간 병원.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상담실. 처음엔 말이 안 나왔습니다. 의사의 질문에도 퉁명스레 대답하고 돌아섰죠. 하지만 두 번째 상담, 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조금씩 말문이 열렸습니다. 세 번째 상담 때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형들과도 경쟁을 했어야 했던 낙수.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며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죠. 당신의 상처는 회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.
아주 오래전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죠.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. 그리고 그제야 그는 자신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. 기억을 더듬으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. 아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아내의 이야기는 나중에라며 넘겨버렸으며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혼자 끌어안고 내렸습니다. 그 모든 걸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였다는 걸 알게 됐죠. 반성이 시작된 건 분명 늦은 축복이었습니다. 상담을 거듭할수록 그의 말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김 부장은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.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. 그게 10억.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. 임대도 안 나가고 미안해.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. 왜 말 안 했어? 나랑 상의했어야지. 화낼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상가라도 함께 보자며 말했습니다. 그래서 공황 증상이 생겼구나. 힘들었겠네. 지금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마. 무슨 일이든 나랑 먼저 얘기해. 김 부장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그녀는 상가를 살펴보더니 수겸이가 물건 쌓아놓았던 방을 상가에 활용하자고 했죠. 그때 어떤 남자가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누구세요? 혹시 여기 계약하신 분 맞으시죠? 저도 당했어요.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돈이 어떤 돈인데?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죠.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더 있더군요. 혹시 함께 고소 진행해 보시겠어요? 아내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낙수는 얼마라도 돌려받겠지 하는 생각에 집단 고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습니다. 며칠 뒤 아들 수겸이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아빠, 사업하면서 깨달았어요. 아빠가 막아주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.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아빠는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요. 그 편지를 읽던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? 그는 비로소 자기 실패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기로 결심했죠.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. 회사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밖으로 꺼내준 걸지도 몰라. 만약 계속 회사에 다녔다면 가족들과 여행 한번 가지 못한 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그는 조금 다릅니다. 무너졌지만 살아있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김낙수의 후반전 인생은 지금 시작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?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또 다른 김낙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